이건 단순히 소변 잘 보는 문제 그 이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침에 힘없이 축 처진 몸, 소변 볼 때마다 느끼는 답답함, 밤마다 끊기는 잠. 나이 드니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넘기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 영상, 당신 인생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절대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나이 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명백한 경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힘이 없다면, 소변 줄기가 약해졌다면, 밤새 뒤척이고 화장실 들락날락한다면, 그건 조용히 시작된 몸의 붕괴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이걸 무시하고 넘긴다면 언젠가 병원 침대에 누워 후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사례를 통해 직접 확인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하나하나가 쌓여 나중에는 큰 병으로 터져나옵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전립선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삶의 질 자체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소변이 찔끔찔끔 나오고 밤마다 화장실에 깨고 부부관계도 끊어지고, 이 모든 게 시작은 사소했습니다. 어떤 신호가 위험한지,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초기에 막을 수 있는지 진짜 사례와 함께 아주 쉽게 풀어서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당신 몸을 지키는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서 가장 먼저 변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아침입니다. 예전에는 알람 소리 듣기도 전에 번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어떠세요? 눈 뜨기가 싫고 일어나도 몸이 천근만근. 특히 중요한 변화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예전처럼 딱 서 있지 않는다는 것. 이건 단순히 남성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 전체 활력의 지표입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자연스럽게 일어났지. 그런데 65세 넘어가니까 이상하게도 아침에 그게 없어졌어.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 나이 먹었으니 그런가 보다 했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소변도 시원하게 안 나오더라고. 밤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는 것도 하루에 2번, 3번. 그게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다음날 하루 종일 정신이 몽롱하고. 그러다가 결국 병원 가서 검사했더니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하더라고. 그때 깨달았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이렇게 된다 하고 나는 원래 잠이 많았어. 그런데 70 넘어가면서부터는 밤마다 2시간마다 한 번씩 깼어. 화장실 가야 하니까. 처음엔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가 했지. 그래서 저녁엔 아예 물도 안 마셨는데도 똑같더라고. 화장실 갔다 오면 다시 잠들기도 힘들고 아침이면 온몸이 쑤시고 나중에는 낮에도 졸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더라. 병원 가보니까 전립선이 부어있대. 그때야 알았지. 그냥 나이 탓이 아니었다는 걸. 자, 이제 본격적으로 편하게 이야기 나눠볼게요. 여러분, 솔직히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이 나이에 굳이 정액을 배출해야 하나? 혼자 그런 거 하는 게 부끄럽지 않나? 맞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세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여러 연구를 들여다보고 실제 사례들을 듣다 보니까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액 배출,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진짜 놀랍게도요, 정액이 몸 안에 오래 쌓이면 전립선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냥 두면 염증이 생기고 전립선이 커지면서 소변 보는 것까지 힘들어져요.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조사했어요. 50세 이상 남성 31,925명을 18년 동안 추적했는데요. 한 달에 21번 이상 정액을 배출한 남성은 전립선암 발병률이 33%나 낮았답니다. 또 호주 시드니 대학 연구에서는요, 주 3회 이상 정액을 배출하는 남성은 전립선암 위험이 22% 감소했다고 나왔어요. 이쯤 되면 결론은 확실합니다. 정액은 쌓아두는 게 아닙니다. 내보내야 합니다. 전립선 안에 고인 정액 성분이 염증을 만듭니다. 염증이 계속되면 전립선이 부풀어 오릅니다. 커진 전립선이 소변기를 눌러서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자꾸 마려워지고 잔뇨감도 생깁니다. 심해지면 전립선 비대증, 심지어 전립선암까지 갈 수 있어요. 이걸 알고 나면 그냥 넘길 일이 아니구나 싶으실 겁니다. 강원도 영월에 사시는 박상철 어르신 얘기입니다. 평생 농사일로 단단하게 살아오신 분인데 70 넘어서부터 몸이 예전 같지 않더래요. 밤마다 화장실을 서너 번씩 가야 하고 소변은 시원하게 안 나오고 부부관계도 자연스럽게 끊겼죠. 처음엔 나이 탓이겠지 하고 그냥 넘겼는데 점점 불편함이 심해졌어요. 결국 병원에 갔더니
전립선 비대증 진행 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도 먹어야 하고 수술 얘기까지 나왔죠. 겁도 나고 비용도 부담되고 막막했답니다. 그런데 마침 친구 김진호 씨가 이런 말을 해줬대요. 자네, 정기적으로 정액 배출하고 있나? 박 어르신, 처음엔 쑥스럽고 어색했지만 용기 내서 실천해보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가요, 2개월 만에 소변 줄기가 눈에 띄게 굵어졌고 밤에 깨는 횟수도 확 줄었답니다. 6개월 후에는 아침에 자연스럽게 발기도 다시 돌아왔어요. 박 어르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몸이 다시 살아난 느낌이야. 진짜 고맙다. 정액 배출, 이건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건강을 위한 자연스러운 관리입니다. 나이 들어서 몸이 무너지는 걸 그냥 두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스스로 몸을 지키는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걸어오신 거 정말 멋지십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몸을 위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편하게 나눠볼게요. 정액 배출이 왜 필요한지 이제 다들 아셨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궁금하실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생각하면서 제대로 실천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오늘은 누구나 집에서 부담 없이 따라할 수 있는 전립선 활력법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편안한 환경입니다. 괜히 급하게 하거나 눈치 보면서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여요.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공간을 고르세요. 샤워 후 따뜻하게 몸을 풀고 시작하면 훨씬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운 조명, 깨끗한 공간이면 금상첨화겠죠? 마치 나만을 위한 작은 힐링 시간을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두르지 말고 내 몸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세요. 최소 10분에서 15분 정도 여유롭게 진행하세요. 급하게 끝내려고 하면 오히려 전립선 주변에 제대로 자극이 가지 않습니다. 천천히 오늘 하루 나를 위한 선물을 주는 시간이라 생각하세요. 편한 자세가 최고입니다. 누워도 좋고 앉아도 좋습니다. 허리나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은 편하게 누워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우리 몸이 편안해야 혈액순환도 잘 되고 전립선도 좋아집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자극이 심해질 수 있어요. 무향윤활제를 준비하세요. 약국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식물성 오일 올리브유, 코코넛 오일도 괜찮습니다. 단, 비누나 로션은 자극이 될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성기끝만 자극하는 게 아니라 뿌리 부분, 그리고 항문과 고환 사이 회음부까지 부드럽게 자극하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기를 부드럽게 쥐고 천천히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특히 뿌리와 회음부 쪽을 함께 눌러주듯이 자극해주세요. 정액이 나올 것 같을 때는 잠깐 멈췄다가 다시 천천히 이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걸 2번에서 3번 반복하다 보면 몸이 따뜻해지고 혈액순환이 부드럽게 이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힘을 주거나 억지로 하려 하지 마세요. 부드럽고 천천히 편안하게 진행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홍천에 사시는 72세 박명수 어르신. 처음엔 이 나이에 이런 걸 하면서 엄청 어색하고 부끄러워하셨어요. 하지만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걸 알고 마음을 다잡으셨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5번에서 2번으로 줄었고 소변도 시원하게 나오고 아침 발기도 자연스럽게 돌아왔습니다. 박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참 인상 깊습니다. 몸이 살아나니까 마음도 살아나더라고.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 이 한마디에 모든 답이 담겨 있죠. 전립선 활력법,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거창한 게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조용하고 편안한 시간을 마련해 보세요. 그때마다 한 번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천천히 내 몸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석 달은 꾸준히 나를 돌본다고 생각하고 이어가 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분명히 몸이 변하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어색하고 낯설어도 괜찮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천천히 나를 아끼는 마음으로 이어가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걸어오신 걸 보니 정말 대단하세요. 지금부터는 전립선 활력법을 실천하신 분들이 겪은 놀라운 변화를 하나하나 편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마 마음 한편에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작은 기대가 피어오를지도 모릅니다. 밤마다 4~5번씩 화장실에 가야 했고 소변은 찔끔찔끔 흘러나오기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부관계는 이미 2년 전부터 끊긴 상태라며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아내도 저를 남자로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털어놓으실 만큼 마음마저 지쳐 계셨습니다. 하지만 강병호 어르신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전립선 활력법을 차근차근 실천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3주가 지나자 소변이 훨씬 시원하게 나오기 시작했고 6주가 지나자 밤에 일어나는 횟수가 4번에서 2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개월이 지나자 아침에 자연스러운 발기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아내와 다시 부부관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다시 돌아왔네요. 우리 다시 신혼 같아요. 이만수 어르신은 혼자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소변이 자주 마려워 외출을 꺼리게 되면서 점점 집에만 머무르게 되셨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울감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전립선 활력법을 4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한 결과 몸과 삶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소변 문제가 확연히 개선되었고 밤중에 깨는 횟수도 크게 줄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니 자연스럽게 마음도 가벼워졌고 다시 경로당을 찾아 친구들과 웃으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만수 어르신께서 웃으며 남긴 한마디가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몸이 좋아지니까 마음도 열리더라고. 경로당에도 다시 나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이제야 살맛이 나요. 이 짧은 말 안에 담긴 변화의 무게를 아마 누구보다 본인이 가장 깊이 느끼셨을 겁니다. 전립선 활력법을 실천한 어르신들은 누구나 3가지 커다란 변화를 함께 경험하셨습니다. 먼저 신체적인 변화입니다.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아침에 자연스러운 발기도 다시 돌아오면서 몸 전체에 활력이 살아났습니다. 다음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부부 관계가 다시 살아난 분들도 계시고 혼자 사시는 분들은 사회활동이 활발해졌습니다. 몸이 편해지니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다시 어울리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은 자신감의 회복입니다. 다시 남자로서, 한 인간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의욕이 샘솟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변화들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환하게 바꿔놓았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약이나 수술 덕분이 아니었습니다. 조금의 용기, 그리고 꾸준함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끄러움은 잠깐입니다. 건강하게 웃으며 살아가는 시간은 훨씬 길고 훨씬 소중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전립선 활력법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운동이 아닙니다.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해주는 놀라운 습관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가장 소중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삶에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편한 마음으로 한번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전립선 활력법, 사실 단순히 전립선 건강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놀랍게도 정액을 규칙적으로 배출하면 우리 몸 전체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저도 믿지 못했습니다. 정액 배출은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만듭니다. 몸속 혈류가 좋아지면 심장도 가볍게 뛰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래된 엔진에 새 오일을 넣은 것처럼요. 실제로 전립선 활력법을 실천하신 분들 중에는 혈압약 복용량을 줄이신 분들도 계십니다. 전북 군산의 최영철 어르신은 전립선 활력법을 꾸준히 한 결과 6개월 만에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였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조차 깜짝 놀랐다고 하더군요. 정액을 배출하면 우리 몸에서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래서인지 활력법을 실천한 어르신들은 우울한 기분이 훨씬 줄어들었다고 많이들 말씀하세요. 서울 종로구에 사시는 김진태 어르신은 우울증 약을 10년 넘게 드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전립선 활력법을 시작하고 3개월이 지나자 약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이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괜히 기분이 좋아요. 뭐라도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밤에 자주 깨지 않으니까 당연히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깊은 잠을 자야만 우리 몸이 제대로 회복되거든요. 경기도 김포에 사시는 박상현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알람 소리보다 먼저, 그리고 개운하게 눈을 떴어요. 정말 감동적인 변화 아닙니까? 놀랍게도 면역력도 좋아집니다. 몸 안에서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드니 자연스럽게 몸이 튼튼해지는 겁니다. 경북 포항에 사시는 김명호 어르신은 매년 겨울마다 감기로 고생하시던 분이었는데요. 전립선 활력법을 시작한 그해 겨울 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매년 겨울이면 몸살 감기로 한 달은 끙끙 앓았는데 올해는 감기 한 번 안 걸렸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정액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골반 주변 근육이 강화됩니다. 이 근육들은 소변을 조절하고 허리를 받쳐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이태우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년 넘게 깔고 앉던 방석을 드디어 치웠어요. 이제 딱딱한 의자에도 1시간은 편하게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허리와 하체가 튼튼해지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정액 배출은 단순한 쾌락이 아닙니다. 몸을 살리고 삶을 살리는 아주 소중한 습관입니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지극히 자연스럽고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천천히, 부드럽게, 꾸준하게. 조금씩 달라지는 몸을 느끼다 보면 분명히 어느 순간 스스로를 대견하게 바라보게 될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 끝까지 빛나는 인생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